간단한 방법을 추천한다. 나는 납세자 1위가 되고자 결심했을 때 토지거래, 주식거래는 하지 않는다 등의 규칙을 정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우수한 인재를 몰래 빼돌리지 않는다. 와 지금 있는 사람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일한다 등 일부러 어려운 규칙도 정했다. 나는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따분한 것을 싫어해서 언제나 어려운 일에 도전한다.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빨리 행복해지자라고 말한다.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행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밖에서 찾는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며 맛있다 맛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가?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 만족이란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에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지금과 바꿔서는 안 되며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의 부모와 지금의 회사에서 지금의 상사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상사만 없다면 라고 바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상사는 건강하게 회사에 잘만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해봤자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행복한 다음에 이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음 회사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올바른 득실에 관한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득실과 내가 말하는 득실에는 차이가 있다. 서로 반대이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이왕 취직한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좋은 직원이 되는 편이 빠르고 간단하다고 말한다. 만일 자신이 받는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회사는 월급 이외에 사무용품,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300만 원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회사에 이득을 주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주는 이득만 챙기려는 직원은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사장이 당신을 고용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한다. 출세도 이득을 주는 게임과 같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든 이득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보통은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 자신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원의 경쟁 상대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회사원이 씨름선수와 경쟁을 벌이는가? 씨름선수의 적은 씨름선수이다. 즉 회사원의 경쟁 상대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이다. 그러므로 회사를 위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사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즐겁게 경쟁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 여자에게 인기가 많기를 바라는 남자는 남자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자 꽁문이나 졸졸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스토커이다. 그보다도 남자들끼리의 싸움, 즉 일에서 이기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된다. 그렇다면 일에서 이기는 것이란 무엇일까? 일단 사장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을 돕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를 재빨리 처리하고 동료의 일을 돕도록 하자. 그리고 일에 쫓기지 말고 자신이 일을 쫓아야 한다. 또한 실수 때문에 혼났다고 우울해서도 안 된다. 저를 위해서 쓴소리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지적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러면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 세상은 즐거운 게임과 같다. 그리고 혼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혼이 나도 기분 좋게 넘기자. 그리고 이렇게 일을 쫓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표정도 바뀌어 일에 쫓기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즐겁게 신나게 일하자. 즐겁게 일하는 것이 멋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쫓지만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쫓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작 나와 반대로 행동한다. 또한 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모름지기 남자라면 마땅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나는 중학교 때까지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어릴 적에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반대로 어머니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싫었다. 빈둥대는 아버지가 싫었고 여자에게 얹혀 사는 것도 싫었고 그런데도 나는 천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그런 돈은 없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역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였다. 세상에 이상한 일은 없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침성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나는 납세 1위를 기록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일을 다 했으니 평소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중에 히토리 선생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복권에 당첨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연 가능할까?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 당첨된 적도 없는데 말이다. 장사를 해서 성공한 적은 있으니까 그 비법을 물으러 오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은 나에게 물어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나를 따르는 소중한 제자들이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라는 말보다는 역시 히토리 선생님의 제자구나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남자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주문을 외운다고 인기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또한 씨름 선수는 눈앞의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고 회사원은 눈앞에 놓인 일을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일에 쫓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파트타이머라도 고용하길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 즐겁다. 만일 회사가 너무 재미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본인이 회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서 회사가 재미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 즐겁다. 사장이라면 누구나 좋은 직원을 원하는데 그러므로 당신이 좋은 직원이 되면 된다. 나는 우리 가게에 좋은 손님은 안 오나 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본인이 다른 가게에 갔을 때 좋은 손님이 돼보세요 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국수집은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가 한창 바쁠 때다. 그런데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손님이 신문을 떡하니 펼쳐놓고 읽는다면 어떻겠는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에 갔다면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자신이 직접 여기 거의 다 먹어가요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얼른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이렇게 당신 스스로 좋은 손님이 되면 반드시 당신 가게에도 좋은 손님이 찾아온다. 이 세상은 파동이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불러온다. 자상함은 자신보다 약한 처지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처럼 손님이 되면 가게 주인보다 위치가 높아진다. 그렇다고 으스대서는 안 된다. 약한 처지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이다. 그 예로 스토커는 자신만 사랑할 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만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나는 별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거나 신경을 써준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이 나를 응원해 준다. 그 덕분인지 무슨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잘 풀린다. 돈을 가질 수 있는 법칙. 사람들은 히토리 씨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돈을 갖는데도 법칙이 있다. 그 사람의 특기가 사회에 도움이 될 때에 비로소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노래 실력이든 야구 실력이든 뭐든 괜찮다. 음악이나 운동에는 재능이 없지만 웃는 표정에 일가견이 있다면 그것을 갈고 닦으면 된다. 그러면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네요. 저희 회사 직원들의 스마일 교육 좀 맡아주세요 라든가 책을 써달라는 등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특기란 무엇인가? 특기는 노력의 결과다. 하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나에게 영혼을 맑게 하는 정령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마라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은 절대로 공짜로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은 희생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의 자식들이니까. 따라서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자세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부름을 받은 곳이 수행 장소이다. 인간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수행을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합을 묻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수행하는 데 최고의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다. 회사도 그 사람이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회사에서 그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천직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선택했다고 믿는데 실은 일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또한 부름을 받은 곳에 가면 반드시 자신의 수행에 맞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인과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놀면서 수행하는 유행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행이라고 생각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유행과 고행은 모두 인과를 푸는 수행이다. 그런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전생에 남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풀렸으니 다시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라며 고통스러워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에는 즐기면서 하는 편이 일이 잘 풀린다. 경쟁보다 협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보다 나는 협력한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학교 시험은 남의 시험지를 몰래 훔쳐봐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시험지를 보여줘도 안 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즉 10명이 모르는 부분을 서로 가르쳐주면 10명 모두가 100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1000점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선생님이 내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과 보여주기 게임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학생들 모두 100점을 맞았고 따돌림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은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다. 사실 휴대폰은 만화 속에 등장했던 물건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결과다.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하루를 더 공부했으니 그만큼 더 현명해지고 더 크게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에게 오늘의 나는 지지 않는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확실하게 매일 한 걸음씩 그 이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알기는 어려우니까. 일본에서는 겨루기 시합이 끝나면 승부와 관계없이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이때 진 사람은 당신 덕분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긴 사람은 당신 덕분에 내 실력이 나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에서 고개를 숙인다.
위로 올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가게는 손님에게 이득을 주려고 노력하고 직원은 회사에 이득이 되려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위를 향해서 위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은 없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옆길로 샜다는 의미다. 위를 목표로 올라갔다면 가야 할 정상은 하나뿐이다. 옆길로 새거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길을 잃게 된다. 요컨대 인생에서 길을 헤맬 때는 위로 올라간 것을 그만두었을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령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눈앞에 가야 할 길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 이끌고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신이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옆길로 새지 말자. 인생에서 가장 편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인력이 없고 옆으로 가면 따분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비참해지기 때문이다. 아래로 내려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혼을 향상시키는 것이 편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면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 편하고 좋다. 해보면 알겠지만 대답을 척척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편이 편하고 좋다. 자네는 항상 대답이 시원시원하네 라는 칭찬을 듣는 편이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가?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진다. 아내는 남편의 단점을 고치기보다 스스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남편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하자. 그러면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다.